네, 이런 자살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다수가 함께 모여서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함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접할 수 있어서 뭐 상당한 안타까움을 이제 자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살 예방법에 따르면 그 자살 위해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자살 위해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위해의 물건에 관한 고시를 그 행정 예고하기도 했죠.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정부가 자살 위해 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어요.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번개탄, 농약, 뭐 제초제, 살충제, 그리고 진균제, 그 진균제라는 게 있더라고요. 얘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. 네, 그런 거를 네. 정해놓으면은 좀 자살 방법을 홍보하는 그 역효과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.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안 했다고 하네요. 네, 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자살에 관련한 보도나 자살 사이트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업무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. 사실 뭐 설리 씨나 구하라 씨도 어떻게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도 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죠. 그죠? 그렇죠? 다들 이렇게 극단적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일하면서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할 정도, 그 정도로 좀 뭔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. 뭐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신가요? 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재판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님도 오늘 마침 또 저도 그렇고 재판 갔다 오셨. 제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지금 정신적, 신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.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. 이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. 아직까지는. 또 이렇게 방송 찍으면 또 회복이 되지 않나요? 이렇게. 예. 네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변호사님도 좀 스트레스 받으시고. 네, 뭐 저희 이제 동료 변호사님들 중에 이제 별명이 걱정 인형이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. 그렇죠. 네, 또 아무래도 변호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또 의뢰인들의 걱정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하다 보니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사실 주변에 다른 이제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힘들어하신 분들은 많이 있고요. 또 좀 심각하신 분들은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좀 들어는 봤습니다. 이렇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좀 재판도 하고 또 결과가 있잖아요.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. 아무래도 변론을 종결을 했는데 이길 것 같은 이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진짜. 그렇죠. 반대로 질 것 같은데 이기면 그러면 또 신나죠. 잠시 신나죠. 또 그렇죠.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야 되죠. 있죠. 그렇죠. 있어야겠죠. 그렇죠. 특히 범범이 살아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? 무지하게 많죠. 그렇죠. 저희는 셀수 그렇게 없습니다, 아주. 그래서 저희는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. 근데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연간 그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. 정말 큰 어마어마한 수치 같은데. 근데 이 수치가 실제로는 그 정말 정신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어쩌면은 축소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서 이게 그 F 코드라고 해서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민간보험이나 뭐 이런 것을 가입할 때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F 코드와 구별되는 그 G 코드를 만들었는데, 근데 이거는 약물 치료가 아니라 그 상담을 할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물론 그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좀 제약 사유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서 뭐 해결책 이런 걸 좀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실제로 이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는 덴마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직접 이제 자살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자살 클리닉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이제 뭐 혁신적으로 경감이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원래는 덴마크의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자살률보다 훨씬 더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클리닉 제도를 시행한 이유로는 이제 10만 명당 이제 9.4명 정도로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이런 통계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.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런 지원이나 프로그램 만들면은 조금 더 그 정신질환 그 치료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. 특히 국가에서 아마 운영을 한다면 이제 치료비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무료로 운영한다는 뭐 그런 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사실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주변 분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좀 보듬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사실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언급한 그 베르테르 효과가 대표적이긴 하죠. 근데 사실 파파게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? 뭐 못 들어보셨군요. 들어봤어요. 저는 파파게나는 알아요. 아, 그 그러시나요? 마술 마적에 나오는 네. 그 인물들이죠. 아, 그런가요?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파파게노는 파파게노는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그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. 파파게노라는 사람이 그 이별에 대한 슬픔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새 요정이 불러주는 그 사랑의 노래 때문에 다시 삶을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.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그 언론, 뭐 국가 이런 주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 그들이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